네. 이곳은 좀 용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선대인 후보라고.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정치 쪽에 용인시를 좀 발전시켜 보겠다 해서 용인시장에 출마를 지금 해서 저희가 인터뷰 쳐왔습니다. 그 선대인 후보께서 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 어떤 이명박근혜 경제 정책을 많이 비판하셨죠? 해주시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죠. 그 정권이 밉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기본적으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다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또 투자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부합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사업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기업 부채도 또 가계 부채도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왔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부채만 잔뜩 늘리는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99% 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들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싸웠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제 비판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KBS 아침마당에서 이제 중도 하차한 사건이죠. 이른바 이제 경제판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도 하차당했던 사건인데요. 뭐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나름 열심히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뭐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우리 선대인 후보께서 네. 이렇게 이명박근혜 정부의 네. 잘못을 막 이렇게 질타하면서 네. 그런 글들을 많이 보고 저도 네.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그 위에 그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그 더의 불이익을 받은 거는 없으신가요? 불이익을 받은 건 사실 일단 뭐 언론 자체에 잘 못 나간 거죠. 물론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진보 쪽에 팟캐스트들을 통해서 많이 활약하긴 했습니다만, 뭐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이런 방송들에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이제 뭐 출연할 기회가 없어졌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뭐 꼬리표를 이제 달아서 저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뭐 그쪽 논리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폭락론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뿔 달린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뭐 몰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소, 저희 선대인 경제 연구소에 제가 이제 소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소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알려지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이런 압력들이 저는 이래저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강연을 하려고 했을 때 뭐 실무진에서는 괜찮았는데 뭐 갑자기 뭐 윗선으로 가면서 이제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 뭐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심정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죠. 연구소를 운영했던 분이 네. 시장에 출마한 예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 경제연구소를 운영한 분이 이 시장을 하게 되면 시정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장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너무 많아서 이제 한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기가 힘든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과거 한 20, 30년 전처럼 토건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반짝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예, 이런 경제 기반을 지역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장점일 거고요. 또 용인의 경우에는 그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잠만 자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구당 일자리 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일자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경제의 어떤 그 생태계를 잘 아니까 새로운 산업, 특히 이제 이 경제통이자 미래통으로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이라든지 또 정년을 맞고 퇴직하는 그 사람들이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용인은 이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같이 공존하는데 이 도농이 상생하는 그런 이제 이 경제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농 간에 이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통해서 이 한쪽에서는 더 많은 농산물을 이제 이 도시에 공급하고, 또 도시는 또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지역에서 가까운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뭐 경제 전문가이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예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문가로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많은 2조 원의 예산을 쓰는 용인시의 예산을 제대로 써서 엉뚱한 개발 사업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의 복지, 문화, 교육 전반에 이제 이 수준을 끌어올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네. 지금 시장에 도전하셨는데, 시장에 드시려면 네. 여러 이제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지금 그 예선이 있잖아요. 네네. 예선에는 민주당원들의 당심을 또 받아야 네. 되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네. 나 좀 뭐 선택해 주십시오는 그냥 아주 그 뭔가 자신 있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용인은 지금 자유한국당 시장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지난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지역 정권을 교체해야 될 시기이고요. 근데 단순히 자유한국당 간판을 민주당으로 바꿔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다운 후보가, 예, 정말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개발업자나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개혁적인 사람이, 예,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후보들이 용인 시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그런 시장 후보들이 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체계적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용인시 시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꿀 만한 역량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저를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해 주시면 지금 또한 그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로 제가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의 시민들과 또 권리당원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본선에서 통쾌하게 이기고, 그렇게 지역 차원의 정권 교체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를 선택해 주시면 용인시의 미래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용인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함께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네. 정부가 들어서고 화두가 이제 적폐청산에 있어요. 네. 용인시장, 전임시장들이 적폐로 이렇게 인해서 네. 다 감옥에 갔다. 네. 그러면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화두인데, 네. 용인시뿐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적폐청산에 용인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적폐청산에 대한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역 차원의 그 적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그 과거의 토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선거 캠프에도 뭐 선거꾼들이라든지 또는 뭐 토착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 여성적인 자원봉사자들, 100% 권리당원들이고 또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들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와 함께 힘을 내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그런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SBS에서 이제 보도한 삼성 땅값 보도 관련해서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 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 내에서 그 잘못 그 이제 산정되어 온 그런 토지 공시지가를 바로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의 그 세수는 더 걷어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라든지 쓰레기 봉투 값을 낮춰주는 그런 이제 행정을 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지역의 여러 이제 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 또 이 용인 땅 안에서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경제 연구가의 그 어떤 시정은 네. 시민들의 네.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경제 연구가가 어떻게 용인시를 이끌어갈지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의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게 아니었나요? 네. 근데 제가 뭐 경제 연구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자로서 이제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서울시에서 정책 전문관이라는 공직자 생활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술가, 또 강연자, 또 방송 진행자 등등, 그리고 이제 또 뭐 시민들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는 뭐 시민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해왔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경제 활동가, 시민 연구가 활동가 여러 가지 네. 일을 해오셨는데 네. 이제 그걸 다 접고 네. 이제 용인 시장을 해보시게 나왔는데 왜 용인 시장에 도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이유이자 직접적인 계기는 그냥 난개발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인시의 예산 2조 이거였습니다. 난개발 문제는 그 용인시가 뭐 예전부터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돼 있었지만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지금 자유한국당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이 2차 난개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그 난개발이 용인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부터가 난개발 현장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들어서면서 그냥 들판이던 그런 그러니까 들판 속에 있던 그 초등학교가 갑자기 39층 높이에 콘크리트 숲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도로 하나 신설되거나 학부장 되지도 않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신설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찔끔 정축되는 수준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통난이라든지 학교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용인시를 비롯해서 계속 뭐 각종 책임 있는 주체들이 수수방관 또 무책임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걸 보면서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이런 사정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용인시 곳곳에서 이런 뭐 폭탄 맞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라도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조라는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도 엉뚱한 개발 사업에 쓰는 바람에 제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서 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 경전철 부채 때문에 용인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어떤 걸 하냐 하면 3,200억 원을 들여서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곳에 종합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종합경기장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아마 용인시 곳곳에 한 20개 정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시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로잡아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 교육, 복지, 문화 이런 쪽으로 좀 제대로 쓰겠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 또 어른들이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활발하게 생겨나는 자족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게 된 거죠. 그러면 선대인 후보가 정말 어떤 그 장점이 네. 있다고 보는데 네. 간단 명료하게 좀 자랑 좀 마음껏 좀 해주세요. 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젊습니다. 이 젊다라는 게 뭐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용인시는 뭐 100만 도시가 됐고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올드한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를 좀 더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바꿀 수 있는 젊은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용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과거 20-30만 도시일 때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도시를 경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00만 인구를 넘어서서 150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체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 또 예산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공공정책을 공부하고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 이 정책 그 직간접적인 정책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정책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시에 필요한 그런 이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소득중도 성장이라든지 또 지방 분권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혁적인 후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젊음이라는 게 네. 뭐 얼마나 값진 거라는 거 우리 네. 용인 유권자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선대인 후보께서는 45, 아니 올해 47이고요. 47, 예. 40대 네. 시장 한번 기대들 할 겁니다. 단순히 뭐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젊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인을 좀 더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용인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젊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낡은 부패의 고리, 이해관계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인은 역대 시장들이 다 줄줄이 퇴임 후에 감방을 갔습니다. 용인에서는 그래서 뭐 퇴임 후에 집에 가기 전에 큰 집부터 들른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저는 젊을 뿐만 아니라 부패관계 이해고리에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행정을 펼 수 있고요. 그래서 개발업자라든지 소수의 어떤 조직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그 장점을 가지고 계시네. 젊고 네. 깨끗하고 그 퇴임 후에 큰 집도 안 갈 확실한 후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용인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잘 알고 계신데 용인을 좀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요? 지금 여기 용인 시장이 되신다면 네. 용인을 어떻게 해보겠다, 바꿔보겠다 하는 거 말씀 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은 그 갑자기 막 급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뭐 한 20만, 30만 도시이던 게 이제 뭐 100만을 넘어섰고 용인시에는 그 과거의 토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선거 캠프에도 뭐 선거꾼들이라든지 또는 뭐 토착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 여성적인 자원봉사자들 그런 이제 이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그 어떤 체계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시장이 됐고요. 그런 미래를 여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지금까지 용인의
넘쳐나는 것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채우는 그런 이제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용인은 아파트는 특히 수지와 기영이라는 그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어떤 지역보다 아파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넘쳐납니다. 근데 빈 땅만 있으면 다 아파트를 세우려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게 이제 또 난개발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아파트는 넘쳐나지만 도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통이 막히고 학교도 부족하고 문화예술공간, 여가공간, 생활체육공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는 그만 짓고 난개발은 막고 또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제는 도시를 이렇게 다듬고 성숙시켜 가야 되는 시기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용인이 많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그런 활발한 그 신산업 도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들이 아주 그 여유 있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고요.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정말 모든 용인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용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용인의 역사는 선대인 이전과 선대인 이후로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용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떤 정치꾼이나 네. 또 지역 네. 세력들이 도움 없이 지금 네. 꾸려가고 있다는데 네. 우리 선대인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주는 그분들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누가 선대인 후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지 자랑스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지만 선대인이 무슨 뭐 지역위원장 출신도 아니고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당 조직이 없어서 경선을 통과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뭐 이제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를 지지하는 그 용인시 내에 권리당원 300여 명이 저를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뭐 당 조직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있지만 한 2, 3년 전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이 뭐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캠프에 들어와서 지금 열성적으로 제 선거 운동 또 그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곁에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그 세력들은 없습니다. 토착 세력도 없고 부패 세력도 없습니다. 다만 저 옆에는 저의 가치와 지향을 함께하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렬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의 조직이고 힘이고 또 저의 에너지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뛰면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